오늘은 가장 핫한 주제죠. 수능. 과연 대학교 편입이 수능보다 가기 쉬울까요? 절대 안 쉽거든요. 오히려 어려워요. 근데 수능 5등급이었던 제가 편입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2021학년도 수능시험 이렇게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범스타입니다. 12월 3일부로 대학교 수능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 수능 성적은 12월 23일날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교문 밖을 나설 때 이미 여러분들의 성적은 정해져 있는 상태고 아마 예측도 될 거예요. 자신의 성적을 대략적으로 알게 돼요. 혹은 내가 찍었던 문제들이 다 맞기를 기도를 하죠. 밤이 되었습니다. 가다반이 나와서 여러분들은 채점을 하죠. 됐구나.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학교들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근데 가군, 나군, 다군을 막 철저하게 분석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분석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능 채점하고 나서 다음날 이제 등급컷이 나오는데 맞춰보니까 5등급이더라고. 망했구나. 사실 망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실력이 나온 건데. 이때 제가 재수를 하지 않았던 이유 나갑니다. 기존에 수능 1, 2등급 맞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어요. 수능은 국영수를 포함해서 사탐이나 과탐을 봐야 돼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양 많은 것까진 좋은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문제들이 응용이 돼요. 그게 전 제일 힘들었어요. 네, 쉽게 설명드려서 수학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 있죠? 내가 기존에 봤던 문제들이 아니라 좀 새롭게 생각을 해서 응용을 해야 되는 문제들, 이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대부분들이 힘들 거라 생각해요. 응용력이 부족한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저 같은 스타일은 또 문제 반복식으로 풀거든요. 문제 은행식으로 푸는데 안 되더라고. 성적 상승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대학교 편입시험은 수능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과목의 수가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서울 기준으로는 인문계열은 영어, 자연계열은 영어, 수학 이렇게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대를 목표로 희망했기에 영어, 수학을 준비를 했죠. 그렇다고 편입 영어, 수학이 쉽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수능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준비해야 될 과목의 수가 적다 보니까 집중이 좀 올라가고요. 편입 수학을 쉽게 설명드리면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근데 깊이감이 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은행식으로 한번 접해봤던 문제라면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면요, 내가 생각해서 어떻게 풀어야지가 아니라 벌써 손부터 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딱 봤는데 손이 안 나간다? 그럼 틀린 거예요. 왜? 내가 못 푸는 문제. 그리고 제가 재수를 안 하고 편입을 준비한 이유는 또 뭐냐면, 편입은 패자부활전과 같아요. 수능이라는 관문에서 밀려난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사이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빡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 2등급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주로 3, 4등급 친구들의 경쟁이라 보시면 간단한 거죠. 이미 1, 2등급 친구들은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편입을 준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수능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럼 재수해야지,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거든요. 갑자기 여기서 편입해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 제도 자체가 일반적인 학생들한테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학부모님들 마찬가지고요. 아는 사람만 아는 느낌? 또 이런 게 있어요. 편입생 주변에는 편입생이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저도 사실 편입을 어떤 사람이 편입 합격한 걸 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재수한다고 해도 수능 4, 5등급 맞던 친구들이 갑자기 1등급이 나오진 않거든요. 편입은 일반 편입이라는 것도 있지만 학사 편입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능보다는 같은 노력 대비해서 결과물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한 번의 수능을 보고 나서 그 점수대로 정시 지원을 하죠. 가군, 나군, 다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와 반대로 편입은 각 대학교별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국민대 때는 시험을 망했어. 근데 건국대 때는 시험을 잘 봤어. 붙은 거야. 그럼 건국대 가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A대학이랑 B대학이랑 편입 시험 일자랑 시간이 겹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한 대학교밖에 시험을 보러 못 가잖아요. 그럴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대학교를 어떻게 선택할지에 따라서 자신의 결과값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해서 틈새 공략을 하는 거죠. 내가 대학교에 무조건 가야겠다면 틈새 공략을 통해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수능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재수해도 무방하고요. 근데 저처럼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런 친구들은 사실 재수해도 의미 없습니다. 저처럼 편입을 해서 아예 다르게 틀어버리세요. 그 모든 과목들이 5, 6등급이 나왔는데 이 등급을 1년 만에 올 1, 2등급으로 맞춘다는 게 사실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처럼 일찌감치 편입 준비를 하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대를 가서 편입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붙은 대학교가 어느 정도 괜찮아야 학교에 대한 그런 소속감도 느껴지고 학교를 다닐 맛이 나요. 그러면서 좀 더 높은 대학교를 지원해봐야겠다는 가능해요. 근데 편입하겠다고 내가 정말 가기 싫은 대학을 간다? 이러진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학점은 능제를 통한 편입을 하는 게 100배 1000배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영상을 통해서 재수를 할지 아니면 편입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뭐가 됐든 좋으니까 빠르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범스타였고요. 여러분들이 해당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하단 댓글이나 상단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좀 상세하게 답변을 도와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범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